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고 창의적 기술 인재 양성에 산실이 될 미래직업교육센터가 2년간의 공사 끝에 개관했습니다.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힘을 길러주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가 착공한 지 2년 만에 개관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맞춰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형 교육 공간입니다. 신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으로 미래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희가 미래를 곧바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량을 잘 길러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대구 공업고등학교 내 공동실습소와 도제교육센터 건물을 활용해 총 3개관으로 조성됐습니다. 1관은 스마트 팩토리와 인공지능 AI관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AI, 빅데이터 분야의 직업계고 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장비와 실습실, AI 체험존, 코딩랩, 스마트랩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2관은 신산업과 신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체험관으로 로봇공학, 드론, 바이오테크, 메타버스, VR, AR 콘텐츠 등 미래 산업과 직결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3관은 진로 탐색과 자기 성장과 관련된 학교 진로관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있어 진로 상담, 직업 적성 검사, 모의 면접과 이력서 작성 교육처럼 실제 직업을 결정하거나 진로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실전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센서, 협동 로봇, OPCUA, 기반 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며 스마트 공장의 작동 원리를 학습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협업 능력을 배우면서 미래의 창업가 혁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접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나 직업계고 공동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생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미래직업교육센터가 진로 체험을 넘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구 남구에서도 60억 원을 긴급 지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남구 봉독동의 한 식당. 점심시간인데도 손님보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요즘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수년간 가족처럼 지내던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지금 마음이 갑갑합니다.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4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남구청에서도 60억 원을 긴급 투입해 30여 개의 민생경제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예산 투입은 이 금액, 즉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 체감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구 소상공인들께서 생존은 물론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이 민생경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원 효과도 지속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는 고금리 대출 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23년 30억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 금리 중 1.5%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추가로 30억 원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 이자 중 2%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청년 창업 지원금 10억 원,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부 중 1억 8천만 원도 지원합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처럼 온누리 상품권 사용과 정부 공모 사업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대구에서 가장 많은 8곳을 지정했습니다. 외식업 지원을 위한 사업도 10여 개 항목에 달합니다. 청년 외식업주의 위생등급 컨설팅 지원, 배달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
영세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 위생등급 지정업소와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수식재로 소비약대 기반 조성 지원, 어린이 식품안전 관련업소 물품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에도 나섭니다. 맞춤형 온라인 스마트 홍보 마케팅 지원,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풍수해 및 지진재해 보험사업, 소상공인 마음돌봄 서비스 지원도 시행합니다. 이 밖에 구청 공식 SNS를 통한 맛집 홍보,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체납자 처분유예 완화 등 비예산 부문에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대선 지역 공약에 도시철도 순환선 구축을 포함했습니다. 현재 2035년까지 새로운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올 상반기 중으로는 초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지역 공약 20여 개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 나와 도시철도 순환선 건립이 지역 공약에 포함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구 5호선 우리 순환선 부분은 우리 도시철도망을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본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호선 이제 순환선 부분도 대선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예타 면제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현재 2025년에서 2035년까지 새로운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초안은 올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초안이 나오면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역에는 도시철도의 노선과 차량의 기종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순환선 문제도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도시철도망 구축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쯤에 초안이 나오면 주민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충분히 소통을 해서 연말까지 국토부에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그런 절차를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순환선 노선은 서구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최종 결정됐지만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재검토됐었습니다. 용역 결과 기존에 결정된 노선대로 안이 도출될지 서구 주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좀 더 주민들이 도시철도를 원하는 걸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 본의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위급한 지금 대선 공약에도 도시철도망을 넣는다고 대구시에서 말하고 있으면 과연 그게 서대구로 가는 건지 대구시의 적극 또 확인도 해야 되고 아니면 주민들을 뜻을 모아서 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대선 지역 공약에 순환선 건립을 포함한 만큼 실제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확정이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소방관의 책임감은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죠. 이번엔 축구 경기 중 쓰러진 한 생명을 살렸는데요. 쉬는 날에도 멈추지 않았던 생명을 살리는 손, 그 이야기를 최다혜 기자가 전합니다. 주말 아침 서울 도봉구의 한 축구장입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팀을 나눠 축구 경기를 진행합니다. 한 선수가 공을 넘기고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 다리에 힘을 잃고 앞으로 철퍼덕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망설임 없이 그 사이를 비집고 뛰어들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했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북소방서 소속 오승진 소방규입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119 부르라고 외치고 저기 밖에 있던 분들이 뛰어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를 비번이던 날 연휴 휴일처럼 운동복 차림으로 회원들과 축구 경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걸 목격했고 바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침착하게 주변 사람에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하고 119 신고도 부탁했습니다. 숨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흡과 맥박을 체크했고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지 2분여. 멈췄던 심장이 희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쇼크를 주고 그렇게 15초 안에 의식이 돌아왔다는 건 굉장히 징후가 좋아요. 이게 바로 조치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AED를 가지러 갔고. 쓰러진 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점차 회복했습니다. 이후 동호회를 통해 환자가 다시 웃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봤고 그 순간의 뿌듯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산불이 다 진화가 되고 이제 올라왔더니 마지막 결승전이라 가서 봤는데 완쾌된 모습으로 대회를 잘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축구를 직접 하시진 않지만 어쨌든 다른 분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그걸 보고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다른 대원이 있었으면 아마 똑같이. 쉬는 날에도 멈추지 않은 그의 책임감은 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 순간 함께했던 오승진 소방교와 시민들 모두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희입니다. 이번 경북 산불로 폐허가 되어버린 지역엔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안동시는 산불 폐기물 처리를 본격화했습니다. 안동시 피해 지역에만 48만 톤이 있는데 이 처리 비용이 무려 430억 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건지겠다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큰 덤프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경북 산불 화재로 못 쓰게 된 폐기물입니다. 안동시가 지난 21일부터 피해 주택 철거를 시작하며 안동 지역 5개 적환장에 폐기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발생한 폐기물은 안동시에서만 48만 2천 톤, 처리 비용은 4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하게 폐기물을 치우고 모은 폐기물은 세세하게 분류해 가능한 것은 추후 철골 소재로 재활용하는 등 최대한 재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4월 말까지 철거 사업과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순조롭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한 5월 초경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도 폐기물은 그에 맞춰 갖고 5월 말 정도에 처리를 다 하고. 일상 회복을 위해 산불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지만 주민들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 타버리며 추억도 다 타버렸고 이대로 철거되면 최근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흔적을 이곳에서 아예 볼 수 없다며 안타까워하는 이도 있습니다. 보상을 떠나서 이거는 내 어릴 적 정이 다 들고 했던 땅인데 집인데 그게 제일 아쉽고 좀 마음이 많이 허전하죠. 새로 집을 지은들 그 정이 나겠어요? 안 나죠. 삶의 세월이 담긴 집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산불로 철거 대상과 폐기물이 됐고 주민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정들었던 터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농촌 고령화의 기후 위기까지 인력 대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팜 개발이 한창인데요. 그 중심에는 로봇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팜 로봇은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사람 없이도 로봇만으로도 농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한 토마토 하우스. 토마토를 따고 보관 장소까지 밀어 운반하는 것까지 모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득 찬 상자의 무게는 대략 45에서 50kg.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작물 농사는 지금처럼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 시골이라 사람 구하는 게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인건비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농가에 많이 부담이 됩니다. 종류가 다른 세 대의 로봇이 일제히 토마토와 토마토 사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우스 안에는 사람 1명과 세 대 로봇만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토마토의 익힘 정도를 파악하는 모니터링 로봇. 다른 이 로봇은
수확하는 농부를 스스로 따라다니며 일손을 덜어줍니다. 인체에 해로운 농약 살포 작업은 이 방제 로봇이 맡습니다. 하우스 안을 알아서 움직이는 로봇들의 정보는 관제 시스템 화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기존에 방제, 운반, 모니터링 작업을 개별로 했던 로봇들이 통합 관리 프로그램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작업량 또한 디지털 영농 정보로 제공되어 농업인들이 농업활동 의사결정에 더욱더 도움이 돼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농업인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여기에 안전 무결성 수준 2등급 제어기를 적용해 고장이나 오작동 확률을 0.1에서 1% 미만으로 낮추어 농가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사를 지을 경우 기존 인력에 비해 작업 시간은 40% 줄고 방제 효과는 15% 이상 높일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수확 작업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진청이 개발 중인 수확 로봇까지 여기에 합류할 경우 꿈에 그리던 완전 무인화 농사가 가능해집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하숙집,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곳에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요. 8, 9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하숙 문화가 최근 다시 뜨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하숙집에 눈길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노족, 요즘 청년들의 현실을 압축한 키워드입니다. 이것 하나면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아낌없이 소비했던 욜로족과는 다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방식. 최소한의 소비로 삶의 질을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본인한테 투자하는 게 더 많아지고 다른 거에 쓰지 않는 절약형이다 보니까 식비를 줄이는 학생들도 많아졌고요. 그 식비를 줄여서 학교 끝나고 뭐 공부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재테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투자나 경제 관련돼서도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에 맞춰 새로운 대안으로 다시 떠오른 하숙집. 물가와 월세, 대학 등록금이 오르는 삼중고에 전세 사기도 급증하면서 가성비 좋은 하숙집에 눈길을 돌린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얼룩진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새 집을 원하고 좀 깨끗한 데를 원했었는데 전세 사기가 급증을 하면서 결국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게 빌라하고 오피스텔이거든요. 투자가 안 되니까 공급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공급이 줄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이 많이 좀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최근에 고물가로 인해서 식음료, 식자재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생활 연결 지수까지도 같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최근의 트렌드는 하숙집,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하숙집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거나 저렴하고 관리비도 부담하지 않는데 따뜻한 집밥까지 나옵니다. 고정 지출 비용은 물론 세탁, 청소에 신경 쓰는 시간도 줄입니다. 생활 편의가 높아지는 겁니다. 취업 준비하는 시간도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아르바이트라든가 일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하고 경제적 여유가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 아파트 공급도 지금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의 분담금 상승 때문에 아파트 공급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 사기 문제까지 해서 더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이런 하숙집 선호 현상이 당분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하숙 커뮤니티나 공동체 생활을 통한 상호 간의 정보 교류 등 네트워킹 측면도 1인 가구 청년들이 하숙을 다시 찾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낭만이 가득했던 하숙집의 추억은 이제 각박한 현실의 반작용 형태로 우리 곁에 새롭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달서구 선돌공원과 선돌마당공원을 연결하는 선돌보도교가 준공됐습니다. 폭 3m, 길이 37m 규모의 경관보도교는 선돌마당공원의 선사시대 비석인 입석 1호와 선돌공원의 입석 3호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 통로를 넘어 입석을 지나 선사시대로 향한다는 스토리텔링 요소를 더해 조성됐습니다. 달서구는 선돌보도교가 새로운 테마 관광지이자 랜드마크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재난안전기동대에서 일할 공무직 근로자 15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선발된 인원은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를 지원하고 복구 작업을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재난 안전 업무를 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체력 검정,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험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 양 지역이 함께 달빛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정기 제구시장 권한대행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강대식, 김상훈, 권영진 국회의원 등과 함께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타 면제 확정으로 달빛철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나아가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구시와 중국 청두시간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청두시 대표단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대구시는 청두시와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국제 행사 참여 및 인적 교류 강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달구벌대로 등 도심 주요 도로 3개 구간에 LED 가로등 교체 공사를 다음 달 4일까지 시행합니다. 이번 공사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야간 시인성을 높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은 달성의 꽃캠프를 통해 생태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달성 습지와 비술산의 암계류를 활용해 참가자들이 직접 자원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달서 선사문화체험축제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선들마당공원에서 열립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선사시대를 테마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히 선사포레이드와 선사그림 그리기 대회 등이 진행되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